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에어레이저입니다. 자, 비스토즈에 등장하는 이 맥시멀 소속의 공중 지원병 에어레이저. 자, 매번 이 비스토즈 관련 컨텐츠에서는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한 명인데요. 자, 이번 비스트의 서막에서도 이 당연스럽게 메인 캐릭터 중 한 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원작에서 등장했던 비스트 모드인 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영화적인 디테일이 추가된 형태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자, 실제품은 어떻게 나온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에어레이저의 비스트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에어레이저 자체가 매를 이제 형상화한 그런 모습인데,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널찍한 날개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일단 뭐 전형적인 매 형태의 비스트 모드 같죠. 하지만 아래쪽은 살짝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런 형태.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이거.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비스트 모드가 나와줬습니다. 자, 비스트 모드는 이 원작과 마찬가지로 매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널찍한 날개가 굉장히 특징적인 이런 형태. 일단 원작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약간 영화적인 리파인이 많이 들어간 모습인데, 어쨌든 이게 디테일이 여러 가지로 이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뭔가 깃털이면서도 약간 태양열판 같은 그런 형태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렇게 강철 날개 깃이 이렇게 서로 엮여있는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실제 유기체 같은 깃털의 모습,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뭐 다리 부분에 있는 이런 깃털이라던가 매 발톱을 하고 있는 이런 로봇 형태의 발, 그리고 머리까지 이렇게 아주 일단 머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당연히 입도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돌기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입을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개는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기 위한 그런 가동이겠죠.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리얼하면서 유기체와 기계가 적절히 섞인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와줬는데, 확실히 이 스튜디오 시리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만큼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줬거든요. 일단 그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입에서 불을 뿜는 듯한 팍 하면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원작 비스트워즈에서 불을 뿜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을 안 뿜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미사일만 쏘고 입에서 뿜어내는 불이 추가가 돼서 조금 놀랍긴 합니다. 어쨌든 자, 실사 영화에 맞춰가지고 디테일이 확실히 리파인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적당히 이제 그 원작 비스트워즈에 나왔었던 그런 형태를 아주 잘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 날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날개가 좀 특이한 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안쪽에 약간 웰드 라인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 재질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만 들어가 있고 이쪽은 멀쩡합니다. 아마 좀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등 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세세한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마치 그 등뼈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뭔가 목까지 이어지는 등뼈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자, 꼬리 쪽에는 이런 식으로 깃털과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동시에 들어간 약간 유기체와 무기체 같은 이런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혼합 형태. 확실히 비스트 형태로 변하는 트랜스포머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세세하게 이런 동력 파이프라든가 그런 게 있고, 동력 파이프가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서스펜션이 아니고 하여튼 파이프 같은 이런 디테일. 네. 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다만 이 아래쪽은 좀 덜 정리가 된 느낌이긴 한데, 이 안쪽에 이렇게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는데 그냥 뭐 이 안쪽에 미사일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안쪽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가려지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대놓고 이 배 부분이 이게 뚫려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여러모로 디테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안쪽에도 이렇게 불이 아래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몰딩과 이 전체적인 디테일을 신경을 엄청 쓰는 하스브로즈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자, 요게 이제 왕구의 색상인데, 자, 박스 아트를 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 선명한 컬러 색상의 차이.
이게 원작에 등장했던 그 영화에서의 모습이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트레일러 상에서는. 근데 이 모습이 완구에서는 지금 검은색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프리미엄 피니시든 다른 버전에 등장하든 검은색이 추가된 도색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 안되면은 직접 도색을 해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비스트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를 변신시켜 봐야겠죠. 자, 에어레이저 맥시마이즈. 자, 먼저 따로 파츠를 뺄 필요는 없고 일단 이 다리부터 정리를 해줄 텐데, 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안쪽도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무릎을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발을 펼쳐 주도록 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무릎을 펼쳐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길쭉한 다리가 완성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자,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쪽에 축관절이 있거든요. 이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이 앞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허리가 되는데 허리 부분을 잡고 돌려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기가 보시면 뒤쪽에 꼬리에 좀 걸려요. 여기가. 그래서 이 꼬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려서 이 상태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아무런 간섭 없이 이렇게 앞쪽으로 하반신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발 부분을 반대로 돌려서, 자, 로봇 형태의 발을 앞쪽으로 빼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반대로 돌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면은 하반신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체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팔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안쪽에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주먹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앞쪽으로 빼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앞쪽으로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어깨는 위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가 그냥 통짜 파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어깨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좀 샤프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팔을 완성시켰고요. 다음은 이 상반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퍼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상태로 열어주시고, 보시면 안쪽에 에어레이저의 얼굴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얼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독수리는 안쪽으로 넣어주고 얼굴은 바깥쪽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고, 안쪽에 보시면은 경첩이 이중경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이중경첩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 몸통을, 자,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이게 여기가 좀 뻑뻑한데 이 부분에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잡아서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서 몸통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소시켜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킹덤 버전 에어레이저도 똑같은 기믹이 있었죠. 근데 스튜디오 시리즈 에어레이저는 훨씬 더 뻑뻑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갔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독수리의 이 부분,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독수리 고개를 이렇게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시고, 몸통도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서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몸통이 완전히 내려왔죠.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고요.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날개를 정리해 줘야겠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중경첩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번 꺾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안쪽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런 식으로 접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조인트가 맞닥뜨리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각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조인트를 꽂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 기준으로 이렇게 날개를 앞쪽으로 해주시고 일단 여기를 접어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경첩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빼내면서 여기 있는 이 조인트 부분에, 자, 여기가 힘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크랙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날개를 아래쪽으로 넣어주면은, 자, 날개도 완전히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고개를 조금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됐는지 확인해보고, 자,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에어레이저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형태의 에어레이저인데요. 일단 외형만 보더라도 이거 영화판에 나오는 에어레이저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뭐 등짐은 좀 있죠, 날개 때문에.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비스트워즈에 등장하는 에어레이저의 형태를 영화 버전으로 아주 잘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변형하면서 느낀 건데 이 변형 방식 자체가 이전에 나왔던 그 킹덤 버전 에어레이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변형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변형 방식은 똑같지만 대부분의 조형이 전부 다 신규 조형이라 그냥 다른 로봇을 변신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다른 로봇이죠, 거의. 에어레이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비스트워즈, 이번 비스트의 서막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에어레이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골든 플라스틱 신드롬이 조금 걱정될 것 같은 느낌의 이 금색 파츠가 많이 쓰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은 좀 바스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있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안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벌써 여기가 이렇게 조금 하얘졌거든요. 이건 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러너 자국이겠죠. 네, 뭐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뭐 일단 그런 부분은 제쳐두고서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영화에서도 진짜 똑같이 이렇게 등장할 것 같은데 아직 트레일러상에서 일단 이 비스트 모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스트 모드 말고 이 로봇 모드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빨리 영화를 보고 싶네요. 일단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영화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감상평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에어레이저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디테일적인 부분, 깃털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그 유기체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얼굴이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확실히 조금 더 뭐랄까 생체 변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깃털이라던가 이런 안쪽에 있는 디테일, 그리고 기계적인 모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날개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비행할 때는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저번 치터 때도 느꼈지만 이번에 그 영화 촬영지 자체가 약간 그 페루였을 거예요. 아마 페루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잉카문명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마야 제국?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 원주민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좀 디자인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이제 답습을 하면서도 약간 영화적인 연출이 많이 가미된 그런 형태의 리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저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어레이저가 이렇게 날개까지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과 상체를 좀 더 상세히 볼 텐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마치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얼굴 형태 자체는 원본 비스트워즈에 등장했던 에어레이저와 거의 흡사한 형태이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닭뼈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머리가 뻗쳐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입체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긴 했는데 역시나 이 로봇 모드에서도 아까 보였던 이 부분, 일단 이 형태, 이게 조금 더 에어레이저에 가까운 그런 컬러링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영화에서도 똑같이 등장할지 모르겠는데 비스트워즈 상태에서는 이 컬러링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왕국 컬러링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금색이 좀 더 많습니다. 에어레이저는 하나 더 사가지고 금색으로 조금 더 부분 도색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나중에 진짜 이 컬러링으로 나올지 좀 기대가 살짝 되기도 하네요.
네, 또 사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어레이저가 아주 멋지게 나와줬고요.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볼관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볼관절 형태여가지고 일단 자유롭게 돌아가는 편이긴 하지만 조금 이 턱이 옆쪽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관절로 되어 있죠. 여기가 그래서 360도 회전이 되긴 하는데 날개에 좀 걸리고요. 어쨌든 관절은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지금 가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팔꿈치는 딱 90도 딱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팔은 따로 회전이 되진 않는데 변신 기믹 때문에 이런 각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각 관절이 움직이는 걸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허리가 사실 돌아가는 형태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변신 형태의 이 얼굴, 독수리가 아니지, 매 형태가 얼굴을 조금,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 걸려가지고 허리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얼굴을 빼주고 움직이면 허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얼굴 부분을 살짝 빼서 가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딱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이렇게 축관절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 잡힘이 가능합니다.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되는 거라 상당히 좀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변신 기믹 때문에 정면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기괴함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요. 참고로 날개는 뒤쪽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펼쳐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인데 디럭스보다는 조금 더 머리가 크죠. 네, 이 정도 사이즈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비스트의 서막 에어레이저 리뷰였습니다. 자, 비스트워즈 원작의 감성을 충실히 살림과 동시에 이 영화만의 매력도 강조한 제품인 듯한데요. 특히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함을 이 작은 디럭스에 오밀조밀하게 다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 작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잘 띄는, 그리고 일단 몰딩 자체가 너무 훌륭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입체감도 살아나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네, 부디 영화에서도 멋있게 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